네, 글로벌 헤드라인입니다. 오펙 플러스가 5일 원유 생산량 관련 회의를 하는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하루 100만 배럴 이상을 줄이는 대규모 감산 조치가 합의될 수 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테슬라가 올해 3분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수준의 차량을 인도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중국 주요 도시가 봉쇄됐던 직전 분기와 비교해도 35% 늘어났습니다. 영국 리즈 트러스 신임 내각이 파운드화 급락 등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한 대규모 감세안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감세안을 발표한 지 열흘 만입니다. 미국의 9월 제조업 경기 모멘텀이 개선의 신호를 나타냈습니다. 9월 제조업 PMI 확정치는 51로 앞서 발표된 외비치인 51.8을 살짝 상회한 수준입니다. 네, 성공습관 투데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신종호입니다. 잔인한 9월을 보내고 왔죠. 10월 첫날은 그래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영국의 감세안이 유턴을 하고 있고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 밖 둔화되면서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가 조금은 약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로이터에서는 한편으로 마지막 4분기에 또 거래일인 만큼 앞으로 큰 폭의 조정을 받았던 만큼 희망이 보인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는가 반면 또 블룸버그에서는 앞으로 악재가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았다는 측면도 강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5일 저녁에 오펙 플러스에서 100만 배럴 가량 감산을 단행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가뜩이나 잡히고 있었던 인플레이션이 조금은 더 악화되는 거 아니냐. 더불어서 주 후반에 미국의 고용 데이터를 봐야 되고요. 더불어서 영국의 트러스 내각이 완전히 감세 정책을 백지화하는 여부도 조금은 관찰해야 되는 이슈이긴 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장 마감 흐름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뉴욕 장 마감 흐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장을 끝내고 10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세로 주가는 오름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마감 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우는 2.66%, 나스닥은 2.27%, S&P 500은 2.59% 상승을 했습니다. 영국 재무부 장관이 이날 소득세 최고세율 45% 철폐 계획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자 파운드화 가치는 소폭 상승을 했죠. 영국의 감세안을 전격 철회하면서 파운드화가 오르고 영국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는데요. 영국 국채금리가 내려가면서 미국 국채금리도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10년물과 2년물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소득세 부분은 상징적인 의미에도 이 전체 감세한 450억 파운드 가운데 4.4% 수준에 그쳐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제2투자은행 CS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고 발언한 것도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한 리먼 브러더스가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날 오펙 플러스가 오는 5일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대면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 자리에서 100만 배럴 감산이 이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국제유가가 주요 산유국들의 대규모 감산 가능성에 5% 이상 폭등했는데요. 이번 주 국제유가 흐름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지수 알아봤고요. 종목별 이야기는 정수환이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그림을 보고 가실 텐데요. 그림 속에 노란 새 하나 보이시나요? 이름이 카나리아라고 합니다. 노란 깃털이 보여서 어둠 속에서도 잘 보이고요. 노랫소리도 참 아름답다고 합니다. 19세기 광산 유럽에서 많이 출현을 했던 새입니다. 당시에 석탄을 캘 때 유독가스로 인해서 질식사가 많았는데요. 언젠가부터 카나리아와 같이 들어가면서 이 다가오는 위험을 미리 예견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탄광의 카나리아라고 불렸는데요. 제가 이 새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에서 이번 파운드화의 폭락을 탄광의 카나리아라고 비유한 기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긴 글을 제가 하나로 이야기해보니 이번 파운드화 폭락은 영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확장
공장 재정과 인플레이션이라는 조합 속에서 더 많은 희생양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나라들도 겪을 수 있는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S&P는 영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습니다. 그 이유는 대규모 감세로 부채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번 대규모 영국의 감세안이 인플레이션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외에도 보수당의 지지율도 급격하게 하락하고 또 전 세계적인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영국 재무장관은 이런 글과 함께 트위터에 성명을 올립니다. 그래, 알겠다. 들어줄게, 너희 말. 단어 자체로는 여론의 말에 경청하겠다라고 들릴 수는 있지만 현지 여론은 마지못해 해주는 뉘앙스라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결국 감세안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말이겠죠. 트러스 대표적인 정책 공약은 바로 감세였지만 이렇게 열흘 만에 공약을 다시 선회를 했습니다. 사실 더 재밌었던 건 바로 전날 BBC에 그녀는 출연해서 앵커가 absolutely라는 단어를 쓰면서 감세안 추진에 대해서 확신하느냐라는 질문에 yes라고 대답을 하면서 당연하다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감세를 꼭 해야겠다고 거듭해서 밝혔던 트러스 총리였는데 몇 시간 뒤에 돌연 입장을 바꾼 겁니다. 감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대로 또 공약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대로 이 트러스에 대한 신임은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BBC는 트러스 총리는 당장 부자의 감세 철회 결정을 내리면 피해가 여기에 그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네요. 다만 외신들의 생각은 다소 다른 것 같습니다. 피해가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였는데요. 먼저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에서는 트러스 총리가 정부와 경제에 대한 장악력을 잃어버렸다는 우려가 나왔고요. ABC 뉴스에서는 매우 고통스러운 결정이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고 계획안을 통과시킬 방법이 없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로이터도 보겠습니다. 국민들의 고통받고 있는 시점에 부적절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마련됐는지 구체적인 감세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라면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세 철회안으로 파운드와 가치가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잠재우기에게는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감세안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이유로 또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점점 심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미국의 마트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서 1+1 할인 행사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제외한 모든 식료품의 할인폭은 또 코로나 이전보다도 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고공행진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속에서 트러스 총리의 신임은 점점 더 바닥을 찍을지 앞으로의 행방에 대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국 이슈 함께 다뤄봤고요. 이번에는 미국으로 넘어가서 함께 자세한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앵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이슈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공개를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는 미국의 경제 지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강한 미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난주에 GDP 나우라는 미국에서 경제 지표를 가장 잘 맞추고 있는 공신력 있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3분기 GDP가 무려 2.4%, 불과 사흘 전에 0.3%. 네, 저 블룸버그 기사에서 오늘 아침에 봤었는데요. 네. 킹 달러에 이어서 킹 맞아요. GDP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움츠려드는 반면 네. 미국 혼자 나홀로 강세를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그러면 그런 우려는 조금 사그라들어도 될 것 같나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미국의 고용 지표 그리고 웬만한 지표들 잘 안 흔들렸었잖아요. 근데 ISM 제조업 지수가 일단은 균열을 보이면서 미국도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더불어서 두 번째 포인트에서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약한 고리들이 여기저기서 출현하고 있어요. 킹달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우리 이머징 쪽에서의 균열도 조금은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지난주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 금요일에 또 발표되는 지수가 큰 역할을 해주겠네요.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 맞습니다. 고용 지표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고용 지표 자체가 ISM 제조업 지표에서 오늘 고용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왔거든요. 아마 그 부분을 좀 반영해 나가지 않겠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얘기를 드려볼 텐데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주가 지수가 상당히 약세인 구간인데요. 한국의 지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무려 네, 사실 최근에 바닥인가 해도 지하실이 있고 계속해서 그러니까요. 내려가서 네. 너무 힘든 시장이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오늘 10월의 첫 거래일 또 이렇게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생각해 보시면서 저희 앵커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데이 분석 시간입니다. 교보증권 테헤란로 최석환 지정자님 함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우리가 3일간의 연휴 끝에 미국장이 조금 그래도 반등이 나와줘서 기분이 나쁘진 않은데 이게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들어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시장이 또 저번 주에 이 한국 증시가 코스피가 연 저점을 찍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파운드와 영국의 폭락 여파로 대폭 확대됐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감세안이 또 철회가 됐는데 어젯밤에 뉴스가 나온 것처럼 그렇다면 10월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9월 달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뭐 FOMC 회의도 있었고, 뭐 영국 말씀하신 영국 이야기, 그리고 이탈리아 뭐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9월 이벤트가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벤트가 소멸됐고, 일단 10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뭐 밸류에이션을 워낙 네, 저번 주에 이 반등이 나올 때 매도를 해서 현금을 챙기자라고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그 말이 딱 맞아 떨어졌는데 그렇다면 오늘 반등이 나온다면 저희 좀 현금을 챙기면 좋을까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이제 그런 우리가 주식을 100% 가지고 있으면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꽉 찬 상태에서 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좀 몸집을 가볍게 하자라는 말씀으로. 네. 현금 부자들에겐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저 같은 주린이에게는 너무 많은 종목을 이미 샀기 때문에 현금이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럴 때 말씀드렸지만 손절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네. 뭐 다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손절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뭐 똑같이 5%씩 줄이거나 똑같이 10%씩 줄이거나 똑같이 비중을 줄여놓으면 보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종목을 팔기 싫었는데 10% 줄였는데 더 빠졌어요. 그랬을 때는 내가 줄여놨기 때문에 이만큼의 또 여유가 생겼고 마음에 조금 그리고 다시 채워놓더라도 생각해보면 현금이 또 남아요. 왜 그러냐면 주가가 그만큼 빠졌기 때문에 똑같은 수량을 채워놓어도 현금이 생깁니다. 아마 그런 경험은 매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느끼실 텐데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유동적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이제 좋은 뉴스에서 두 번째 질문이 조금 고민이 돼요. 어떤 거냐면 오펙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앵커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100만 배럴을 감산한다라는 거는 공교롭게도 딱 그 미국의 전략적 비축유가 10월부터 100만 배럴을 원래는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방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만큼 또 메이크업을 한다는 거니까 딱 그 정도 수준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0만 배럴이 저는 기사에서 봤는데 블룸버그 그리고 로이터 기사에서 이렇게 오펙이 감산을 하게 되면은 미국의 비판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그런 건 하고 있죠. 오히려 러시아에게는 수입이 더 증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뭐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부분은 영향이 없을까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 아니겠지만 지금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지난해 코로나19 때 게임의 수혜주를 불렸지만 올해는 조금 게임주의 흐름이 다릅니다. 그렇죠. 오딘의 또 바랄라 라이징의 개발사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가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는데 게임 업계에 주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다음 달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신작 리스크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상장으로 마련한 자금을 차기작 또 신작으로 투입을 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신작에 대한 영향이 좀 제한적이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올해도 펄어비스가 검은 사막 모바일 출시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24% 빠지는 현상을 봤는데 그렇다면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에도 똑같이 비슷하게 적용을 할까요,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뭐 항공모함으로 따지면 옆에 이제 배들이 쫙
뭐 하객진, 아니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내가 포트폴리오가 많아야 되겠죠. 게임 포트폴리오가. 근데 이제 그런 게임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네, 지금까지 투자의 분석 마치도록 하겠고요. 교보증권 테헤란로 최성환 지점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데이 인사이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이선엽 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대로 앵커- 불러주시네요. 네, 앵커님, 근데 저희 너무 붙어 있어서 조금만 떨어질까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열기가. 붙어있으니까. 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예. 여쭤보도록 할게요. 6개월 연속해서 무역 적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좋았는데 수입의 증가폭이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이렇게 적자 폭이 커졌는데 정부에서는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10월 무역 수지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까지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면은 외환보유액이 계속 줄어드는 구간일 수 있고 외환보유액이 줄어들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들을 계속 생산하게 되잖아요. 뭐 크게 문제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IMF 때도 문제 없다고 하다가 문제가 됐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약간 먹히지 않는 그런 뉴스다 보니까 좀 무역 수지 개선 내지는 우리가 그래도 펀더멘탈이 좀 개선되는 선행 조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라고 보여지는데요. 하나는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이벤트가 좀 끝나고 나면 일각에서는 또 약간은 이제 제로 코로나 완화되지 정책을 않겠느냐. 그런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나 전체적인 원달러 환율도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글로벌적으로 다릅니다. 아. 만약에 중국이 달라졌을 경우는 글로벌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많이 완화가 되겠죠. 침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네, 무역 적자가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반도체도 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곧 또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이번에 마이크론이 보면은 실적 업계 전반의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매출 쇼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3분기까지도 또 어둡게 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이 3분기를 넘어서 내년 초까지도 좋아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보면 뭐 0.8배도 깨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PBR 기준으로는 우리가 보통 킴방형, 뭐 선반영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 정도까지 왔으면 앞으로의 말씀하신 뭐 이익이나 뭐 감산의 이슈를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하방이 열려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주가로만 놓고 보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넘어서 대부분의 그 기업들 특히 같아요. 신기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사만전자 위기에도 있음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한 달간 2조 원을 순매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싸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사신 분들 분명히 저는 싸게 사셨. 거의 대부분의 이게 HTS 틀어서 맞아요. 시가총 1등부터 이렇게 툭툭툭 치면요. 뭐 반토막, 뭐 60% 엄청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뭐 0.5배, 0.2배 막 이런 기업들이 많은데 이거를 조금 돌리고 지금의 가격이 그래도 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결국 실적이잖아요. 맞습니다. 10월이 되면 또 실적 시즌이고 조금 예상하기는 어렵겠지만 실적 시즌 전반의 분위기를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원달러 환율 얘기하셨고 에너지 가격이 그래도 6, 7, 8 우리가 3분기 정도에는 에너지 비용이 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매크로로 보면 환율은 높고 에너지는 낮아져 있으면 생각보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업종들도 있을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떨까요? 전체적으로 그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지만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다음 분기에 대한 이익 전망치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 분기는 나쁘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얘기인가요? 최소한 바닥을 잡아가는 국면이 나올 수 있지 바닥을 않을까. 왜냐면 이제 잡아간다. 이익이 어느 정도 안 좋아지는지 거기에 대한 가이던스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많은 것들이 여전히 회복이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동안 있습니다. 이번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한 직후에 밸런스에서 네. 보유에서 매수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설비 투자를 30% 줄이는 걸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맞아요. 바라봤어요. 그래서 올해 3, 4분기까지는 안 좋을 수 있지만 내년 1분기
4분기에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게 키가 되는 게 결국은 비용을 아끼는 거죠. 맞아요. 좋아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이 이상으로는 더 이익이 하향되진 될 않을 게 것 없는 같다. 거죠. 네. 짜고 짰는데 이 정도 매출은 나오고 경기가 안 좋고 안 좋았는데도 이 정도의 이익은 나온다라는 데서 이제 출발하고 이제 부장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4분기에는 주가는 미리 반영을 그리고 해나갈 것이다.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의외로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저는 꼭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정책을 전하면 이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게임 체인저. 그러면 바닥이라고 그냥 보셔도 됩니다. 아. 최소한 빨리는 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경기가 회복되는 건 굉장히 큰 바닥식을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을 조금은 갖게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저희 위기에 좀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올해 또 이번 달 증시 이벤트도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표들도 발표가 되는데 10월장에 임하는 저희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10월에는 변동이 클 수밖에 없고 지금 있는 악재들이 가장 극대화되는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컨대 고용지표도 좋아질 수 있어도 10월에서 10월 말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인사이트 알아봤고요.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이선엽 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투의 굿모닝 시간입니다.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쪽에서 멀리서만 바라봤었는데 항상 연휴 끝나고 피부가 훨씬 더 반짝이시는 것 같아요. 네, 푹 쉬다 왔습니다. 그럼 푹 쉰 만큼 오늘도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금요일 어떤 종목들이 시간외 거래에서 움직였는지 정선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저희 시간외 종목들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그 안에서 혹시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뭐 전부 다 이제 어떤 이제 유동성이 강하게 좀 몰릴 만한 다 이슈는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역시 뭐 미래에너통이나 금양처럼 이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은 이 어떻게 보면 테마라는 것보다도 이 전기차 소재와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테마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가치주로서도 시장에서 많이 각광을 받을 수 있고 근데 최근 금양이 2달간 주가가 무려 300% 넘게 올랐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눈여겨보기에는 조금 늦지 않았나 아니면 너무 고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투자자의 입장에선 들거든요. 네. 그래도 그럼 가시는 건가요, 금양? 만약에 제가 이제 2만 원대 이상에서의 주가가 좀 형성돼 있었으면은 어떤 매수에 대한 부분보다도 한번 지켜보지만 성장적인 가치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같은 말씀을 드리더라도 가격이 지금 15,000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한번 좀 매수 관점. 금양 이미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주가적으로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지금이 또 매수의 기회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양 목표가와 손절가도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은 또 어떤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아무리 펀더멘털이 좋아도 또 불안한 장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또 수급엔 장사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안에서 그럼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먼저 받았던 종목부터 픽해볼까요? 우선 저는 이제 뭐 KTNG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네. 우선 뭐 KTNG 본업이 이제 담배잖아요. 네. 담배라는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의 내수. KTNG 실제로 차트를 보니까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강달러 수혜주를 오히려 좋아라고 하면서 또 배당주의 매력도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려보다는 기대감으로 앞으로 지켜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저는 지난주 종가 괜찮다고 판단돼요. 86,600원 말씀드리고 10%에서 95,000원, 손절가는 8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손절가 8만 원 또 변동성이 심한 장세인 만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외국인을 알아봤다면 또 큰 기관들은 어떤 종목을 담았을지 그 안에서 또 어떤 한 종목을 픽해 주실지 선택해 주시죠. 이 KPX 케미칼을 좀 말씀해 드릴 텐데 이 어떻게 보면 합성물질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가장 주력이 이 PPG. 네, 그러면 PPG의 강자 KPX 케미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침대 매트리스 수요 증가의 수혜를 받으면서 가격 전략 목표가 손절가 어떻게 잡을까요? 우선 지금 참 부담이 없는 가격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종가는 38,000원. 네, 많이 빠졌습니다. KPX 케미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이 또 부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PX 케미칼 목표가 53,000원입니다. 다음은 사모펀드 특징주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아나운서 이야기해 주시죠.
안에서 5종목 정도가 눈에 띄는데 이 안에서 차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가요? 롯데제가 신고가까지 좀 기록한 상태다 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역시 롯데제가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수 쪽에서의 됩니다. 네, 경기에 상관없이 또 소비가 이뤄지는 품목이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로서도 식품주들이 눈에 띄고 있고요. 그 안에서 롯데제과 많은 상승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내수가 안정적이 또 해외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목표가, 손절가 어떻게 잡을까요? 네, 매수가는 138,500. 네,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는 마켓포인트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황대원 매니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예, 충전 좀 하고 왔습니다. 운동 좀 하면서요. 네. 확실히 충전이 되고 또 넥타이가 빨간색인 게 왠지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돈이 보이는 뉴스 통해서 오늘 투자 아이디어도 만나보겠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눈여겨보실까요? 예, 긍정적인 말씀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지난주에는 블랙, 어떻게 보면 위클이라 그러죠. 그렇다면 외국인의 수급 안에서도 또 특징적이었던 섹터들이 있었을까요? 예, 일단 제가 볼 때 지난주에 대형주 쪽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좀 받쳐준 역할에서 투자 심리를 갖다가 대형주에서 좀 호전되는데, 물론 이제 제가 아까 블랙데이 같이 네. 웬만한 대형주 또 다시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2차 전지 삼성 SDI라든가 이런 대형.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심리적으로 반대 매매가 또 많은 장세였습니다. 저희는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 속에서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정보가 저희에게 또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지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 선택을 해주시죠. 오늘의 첫 번째 돈이 되는 뉴스 알아볼까요? 예, 결국 그런 부분은 실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특히 이제 미국 쪽의 뉴스를 볼 때 IRA 부분이 이제 내년부터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 가장 중점적. 네, 변압기 쪽 수요가 또 껑충 뛰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많은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을 가장 탑픽으로 뽑으실 건가요? 예, 일단 미국 쪽하고 실적 쪽에 좀 포인트를 뒀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종목은 재룡 전기입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90% 정도 뛰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단단했고 좀 많이 올랐는데, 네. 저는 결국 이제 뒷받침에 어떤 수급보다는 실적이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이제 포인트를 두고 가져왔는데요. 물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은 바로 이제 네, 차트 제가 딱 띄워드리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차트는 저희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예. 저희 이렇게 재룡전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목표가 1,500원이고요. 손절가는 8,700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돈이 보이는 두 번째 뉴스도 보러 가겠습니다. 예, 일단 최근 우리나라 그래도 호황이라는 부분이 LNG선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좀 가져와고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네.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현대 그림을 보시면요, 현대 삼호중공업 쪽에서 지금 LNG선이 수주를 해서 하는데 꽉 차. 자, 그렇다면 그 안에서 한 종목 빠르게 알아볼까요? 저희? 네. 일단 그 종목은 잘 하시는 종목이니까 태강입니다. 마침 눌림목을 줬기 때문에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요. 일단 피팅하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이런 전체적인 배관들을 연결하는 장치인데 넓이라던가 또는 LNG 탑픽 종목으로 저희 태광 뽑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세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저희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매니저님 만나뵐 것 같은데 이야기 조금 나눠주시겠어요? 예. 오늘 공개 방송 6시 30분에 합니다. 이제 네, 10월 달에 변화가 옵니다. 그 변화 황대현 매니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방송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포인트 코너 MBN골드 황대현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켓 타이밍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MBN골드 신광선 매니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경성입니다. 네. 제가 이 앞에 이 브릿지를 적응하려 해도 적응이 안 되네요. 브릿지요? 그 브릿지에 나오시는 그 젊은 시절의 모습이요. 적응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자마자 한 방 더 먹이시네요. 네. 자, 이게 몇 달 전인 게 사실 상상이 안 가는데 장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이해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부터 풀어주시죠. 3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 3년밖에 안 됐어요. 3년 전에 3년밖에. 하여튼 최근 3년 전 사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금리와 CDS까지 엮여주시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유망 섹터 어떻게 포착을 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오늘 어떤 모델을 볼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기대가 저는 뭐 됩니다. 종목보다는 매크로를 좀 보기 때문에 어떤 거 궁금하세요 혹시? 저요? 네, 오늘 휴일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네. 돈 벌 수 있는 오늘의 섹터. 네, 코스피죠. 코스피 200 보겠습니다. 네,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코스피 이제 첫 주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일별로 준비했고요. 좀 처음이시니까 지난 한 번 보셨잖아요. 한번 봤죠? 네, 한번 봤는데. 항상 보고 있죠. 매일 보고 있죠. 거짓말 치지 마세요. 매니저님의 방송은 전 맨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오늘 유독 더 열심히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는데 네. 어떤 내용들을 설명해 주실지 기대가 되네요. 일단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반향 강도는 이제 지수가 상승이거나 하락에 대한 부분들의 전환점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무료 방송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했고요. 이렇게 멋진 사진, 20년 전 사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고요. 지금까지 성공습관 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